클리무트 화산은 와투가나 마을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화산으로 향하는 길,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화산은 산 중턱까지 도로가 닦여 있어 그리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리마카시 플로레스 섬에서 꽤 높은 클리무트 산은 1639m인데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호수의 색깔이 다른 것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예전 화폐를 보면 5,000루피아짜리 지폐에 이 클리무트 산의 저 정상의 모습들이 도안이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길래 얼마나 독특하게 그런지 한번 보고 싶은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제가 도착한 것은 오전 무렵. 그런데 벌써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Danau Kelimutu. Yes. Nggak bisa hitung lagi banyak. Tapi kalau semenjak tahun 2019 baru satu kali. 여기 사시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가셨대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세요? Saya setiap hari naik ke Danau Kelimutu karena alasannya sangat indah, pemandangannya sangat bagus. Ini lokasi danau pertama. Danau Kelimutu yang pertama. Ini dulu warnanya merah sangat bagus, tapi sekarang berubah jadi hijau. Ini tangga kita bisa naik ke atas. 그 위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이쪽. 아, 네. 이렇게 위쪽에 나무 하나 없는 거는 그냥 바람이 많이 불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분화가 있었다는 흔적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클리무트 화산이 분화했었던 건 1968년입니다. 숲이 다시 조성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모자르죠. 우와, 이게 뭐야? 오, 저기야, 저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화산이 만들어낸 호수는 거짓말 같은 청록색. 이 큰 호수에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왔을까요? 게다가 붙어있는 두 호수는 비슷한 듯 다른 색깔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이건 진짜 인위적으로 누가 물감을 엄청나게 풀어놓지 않고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없어요. 페인트 색깔이잖아요. 호수에는 저마다 이름이 있는데요. 이 호수는 나쁜 사람들의 영혼이 모여드는 아따폴로. 이건 젊은 사람들의 영혼이 모인다는 누아무리 쿠파의 호수입니다. Ini kita lihat ini warnanya air berwarna Pak, tapi kalau kita ambil airnya putih biasa. 우리 바다도 마찬가지로 파란 바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떠보면 투명하잖아요. 빛의 산란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있는 태양광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같은 이런 색깔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얘네들이 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붉은색 같은 계열들이 먼저 산란이 돼버리고 남은 파란색이 우리 눈에 비쳐서 보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호수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Danau ini 20 tahun yang lalu, yang ini warnanya merah, yang sebelah sana kuning, tapi sekarang sudah berubah seperti ini. Diperkirakan perubahan warna itu setiap 3 bulan. 3 bulan pasti ada perubahan warna.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호수의 색깔이 자꾸 바뀌는 건 금속 이온이 산화되거나 환원되면서 색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호수도 언젠간 한번 보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 3번째 호수를 보기 위해 다시 산을 오릅니다. 그 사이 날씨가 심상찮아졌습니다.
날씨가 아까 저쪽에서 볼 때는 진짜 맑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니 무슨 안개가 저쪽에서 잠깐 몰려오는 것 같더니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뒤덮여 버렸어요. 자칫하면 마지막 호수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행운을 바라봅니다. 네. 안개는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거기다 바람은 왜 그렇게 차갑고 거셀까요? 진짜 너무 춥다 이제. 좀 내려가야 되나? 이제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듯 보입니다. 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지금 구름 아래쪽에 저기 지금 잠깐 보이거든요. 저기 와, 여기 또 느낌이 추위를 견디며 버틴 우리가 기특해서였을까요? 이건 세계 호수 중 가장 위에 있는 아따부뿌 호수. 여기엔 나이 든 사람들의 영혼이 모여든다네요. 안개가 거치고 만난 아따부뿌 호수는 검은색이 도는 짙푸른 청록. 그래서 더 신비해 보입니다. 굉장히 짙은 푸른색 호수예요. 저쪽에서 봤었던 뭐 청록색, 연두색 이런 느낌이랑 전혀 다른 호수네요. 밑에서 봤던 두 호수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Nuwamuri Kofai pemuda dan pemudi. 예쁘다. 갑자기 야, 아따부뿌. 오, 예쁘다. 야, 우리가 이렇게 바람 부는데도 이렇게 계속 서갖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잠깐 구름을 열어줘요. 그래서 잠깐 볼 수 있게. 자, 봤지? 다시 이제 가려주고 있어. 젊은 사람, 또 악한 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의 영혼이 모여든다. 무서운 화산의 꼭대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니 플로레스 사람들의 그런 믿음도 이해가 됩니다. 야, 진짜 멋있네. 야, 계속 기다리면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저는 언젠가 인터넷에서 1000년이 넘은 옛 마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 똑같은 사진이라 신기하다. 이야. 이 마을의 이름은 베나. 이곳에선 신기하게도 과거 마을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 위에서 이런 모습과 풍습을 지켜온 마을. 이 마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 섬에는 원래 사시던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가장 전통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 여기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와, 원래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상상도 안 되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집은 흙으로, 지붕은 지프로 엮는데 그 앞에는 집 모양을 닮은 작은 종묘, 바가가 자리합니다. 관광객을 위해 조성된 민속 마을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오, 이건 뭐야? 안녕, 헬로. 여기 그냥 진짜 사시나 봐요. 마을 곳곳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합니다. 다들 친절하고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입니다. 우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집들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요. 뭔가 소리가 들리나 했는데 여기서 뭔가 갈라지면서 착착착 치치치 이런 소리가 나요. 소리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막 때려가지고 따가워. 아, 이게 껍질이 건조되면서 소리가 나면서 탁탁 갈라지는 소리예요. 지금도 여기 지금 뭔가 막 이게 튀어 올라가 치고 있어요. 아, 여기 자세히 보면 뭐 팍팍 터지는 게 보이네요. 왜 커피를 볶을 때도 뭐 팝핑이라고 하거든요. 1차 팝핑, 2차 팝핑 이렇게 해서 막 턱턱턱 소리도 들리고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치 팝콘 튀듯이 지금 뭔가 수분이 딱딱한 껍질이 빠져나오면서 팍팍 하고 튀고 있네요. 캔들너트는 기름을 내서 화장품 대신으로 사용합니다. 밥 짓는 시간인지 동네 지붕들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혹시 들어가서 좀 봐도 돼요? 나무와 지프로 만들어진 집인데 어떻게 집안에서 불을 피우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대나무, 굉장히 굵은 대나무로 골격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지푸라기를 쫙 엮어가지고 지붕을 해놨는데 저 위까지 완전히 그냥 다 뚫려 있어요. 공간이 완전히 뚫려 있고 집 안쪽에 부뚜막이 또 있어요. 여기서 요리를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불을 피운다는 게 자칫 보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이곳 주민분들의 놀라운 지혜가 엿보이는 부엌입니다. 여기에 비가 많이 오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면서 지붕이 젖어 있게 되는데 지붕이 계속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지푸라기는 정말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안에서 계속적으로 요리를 하면서 말하자면 훈증을 시키는 거죠.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계속 젖어 있어야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에서 계속 떼어주는 것이, 불을 떼는 것이 이 집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이렇게 뒷골목이 있었네요. 앞에 있는 모습들은 되게 비슷하게 해놨지만 뒷모습은 다 조금씩 달라요. 형태도 다르고 여기 이제 뭐 필요한 물건을 넣어놓는 데도 있고. 안녕. 때마침 돼지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챙겨주는데요. 돼지 요리도 밥그릇도 참 신경 쓴 흔적이 많이 나죠. Bagi adat kami adat orang Bena penting punya babi. Pesta rumah adat, bangun rumah adat, itu perlu bunuh babi, kasih makan semua orang Bena. 베나 마을의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직접 배를 짜고 염색을 합니다. 원하는 색깔과 농도는 손이 물드는 정도를 보고 파악한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염색법도 따로 있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은 거기 염색약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무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Ikat dengan tali rafia supaya yang ikat tetap warna putih, yang tidak ikat ini jadi warna biru. 적당히 물들었다 싶으면 이렇게 햇빛에 가지고 나와 바람에 말립니다.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Ya. 이렇게 봐서는 이 천가닥이 어떻게 옷감이 될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저의 궁금함에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옷감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Ah, ini yang sudah hasil tenun. 예쁘다. 아, 이렇게 Ya, 베어들듯이. ini yang ikat. Ini yang ikat motif. 오, Ah, 이 모양을 보면 여기가 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직조 과정에서 따로 색깔을 넣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칼같이 경계가 드러나거든요. 이 부분은 경계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고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 전 이 부분이 훨씬 더 예쁘고 우아한 것 같아요. 만드는 이렇게. 과정을 직접 보고 나니 이 목도리가 여느 목도리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완전히 그렇죠. ya begitu. 하나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직접 묶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모든 문양들이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손으로 직접 묶어서 만든 거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목도리입니다. 할머니에게 조금 장난이 치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마카시 감사합니다. 고생을 다해 만드신 이 목도리는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반나절 그렇게 구경했을까요? 누군가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언덕을 알려줬습니다. 마을이 딱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포인트. 오, 아 여기 마리아상이 있네요. 1100년이나 된 마을이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거고 이 마을은 인도네시아는 보통 무슬림이 많지만 여기는 카톨릭 신자들로 이루어진 마을이래요. 시간이 멈춘 듯 마을은 한적하고 고요합니다. 이제부터 뭘 하나 싶던 순간 발견한 마을 주민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Mau potong bambu. 밤부. 야. 아, 대나무 자르러 엄청 큰 대나무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Ke bawah, kita turun ke bawah. Sekitar dari sini 100 meter dari sini. 100m밖에 안 되면 혹시 그러면 저도 좀 같이 가서 좀 봐도 돼요? Boleh, kalau mau ikut y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대나무 숲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런지 그 높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크네요, 이거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대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순 요리 같은 거 먹잖아요. 그때 요만한 죽순을 생각하는데 죽순 좀 보세요. 아니 얘는 그냥 종자가 달라. 우량 종자. 죽순부터가 이렇게 크게 자라니까 이렇게까지 대나무가 커지나 봐요. 야, 이건 그런데 이 큰 대나무를 잘라 어디에 쓰느냐고요? 아까도 봤지만 이 마을 집의 중심 골조는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나무를 자르러 온 건 지붕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절에 한 번 이렇게 새 지붕으로 바꿔줘야 한다네요. Mau bikin atap rumah dia punya satu ukuran nanti. 여기서 잠깐 대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요?
저 안에 속이 빈 것 좀 보세요. 우리 벼 보면 속이 비어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래요. 사실 대나무는 벼과예요. 그리고 초본 식물이고요. 이름은 나무인데 일반적으로 나무라고 하면 목본 식물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초본, 그러니까 풀 종류예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자라요. 죽순이 빨리 자란다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죽순이 마구 자라나는 그걸 의미하는 우리가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아까 봤던 이 커다란 죽순도 어쩌면 어저께 그저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른 대나무를 있는 그대로 지붕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지붕 길이에 맞춰 자르고 다듬어야 합니다. 이게 완성된 지붕 재료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직도 세상은 참 넓고 사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빌딩 숲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직접 지붕을 만드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아, 진짜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큰 대나무를 어깨에 지고 이렇게 가라는 게 너무 즐거워요. 농사를 짓고 집을 만들고 고치는 게 이 마을 남자들의 역할. 이런 일들은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어져 내려왔답니다. 따로 사다리 필요 없이 대나무를 사용해 올라갑니다. Sekarang sedang kita mau ganti bambu yang lama diturunin, terus naik yang baru, kita pasang yang baru. 대나무도 같이 옮겼는데 아래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지붕 위에 올라왔어요 지금. 와, 여기 전망 진짜 끝내주네. 딱 썩었네 여기가. 보기엔 다 상태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것이 교체해야 할 것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나무를 들어보면 유난히 쉽게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꿔야 할 나무입니다. Terus ke sana. 오래전 과거의 모습이 남은 마을이라지만 곳곳에는 그들만의 과학과 지혜가 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처마 같은 거잖아요. 비가 왔을 때 안에 떨어지지 않게 대나무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아랫부분에 이렇게 빗물 바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 안을 관통해서 물이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위에 또 다른 대나무 반쪽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 물이 오면 옆으로 떨어져서 이 도랑을 타고 흘러내리게. 그럼 이 아래쪽은 정말로 대나무가 뭐 갈라지지 않는 한 물이 새지 않겠죠. 그러고 보면 이분들의 삶과 이 마을은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애써 지켜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어귀에서 반가운 모습을 만났습니다. 고무 타이어 굴렁쇠 하나로 신이 난 마을 꼬마 친구들인데요. 헬로, 한번 이거 해봐도 돼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서 지금 이 친구들이 갖고 놀고 있는 요게 일종의 굴렁쇠인데 요건 재미있는 게 타이어 앞쪽이 이게 녹색으로 과자 그 껍데기를 놔뒀잖아요. 그럼 이제 굴렁쇠가 움직일 때 얘가 생기는 궤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 말로는 굴렁쇠선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여기서 놀면서 굴렁쇠선이 뭔지를, 사이클로이드가 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얘야, 난 잘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잘하면 내가 뭐가 되니? 너희들 좀 어려워야지. 이런 건 원래 회전 관성이 있어서 회전할 땐 잘 안 틀어줘야 정상인데
제 건 막 잘 쓰러지네요. 하는 거예요? 아래로 하나 둘 셋. 굴렁쇠는 멋대로 굴러가도 저는 신이 납니다. 어린 시절 생각도 많이 나고요. 잡아줬어요 친구가. 자칫하면 놓칠 뻔했어요. 얘 되게 빠르구나. 아이고. 이마까시. 재밌네요. 어렸을 때 굴렁쇠 놀이 했을 때는 또 잘했거든요. 어렵다. 아까 만났던 마을 주민분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은데. Ini batu nabe kuburan leluhur. 바투나비. Kuburan leluhur.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Kuburan leluhur Toka Nemerawi, pendiri dari suku Kopa itu sendiri. 이 마을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마을 곳곳 집 바로 앞에 무덤을 뒀습니다. 같은 무덤인데 이제 그 집안에서 어떤 종손이라든가 되게 좀 중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돌을 위에 쌓는다든가 이렇게 기념하는 것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 매장하신다고 해요. 이래야만 죽은 가족이 곁에 머문다고 믿는다고 하네요. Kuburannya sekitar kalau dihitung dari nenek moyang dulu itu sudah mencapai ribuan, sekitar 1000 lebih sekian. Saya belum tahu persis berap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ni keluarga saya. Ini bapak saya, ini adik saya, yang ini istri saya, ini mama saya. Ini anak saudari, yang ini anak saya. 저는 한국에서 온 이덕실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모습이나 매장 풍습처럼 이 마을은 혼인 풍습도 좀 특이합니다. 혹시 아버님, 어머님은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Papa, mama, sejak dari kecil tinggal di Bena, tinggal di rumah ini. Adat, istri adat Bena, matrilineal. Mama yang berhak semua segala warisan di dalam rumah Saomeze Saumukoper. Dari papa tinggal di rumah mama. 여기는 반대로 여성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이 장가를 오는 형태네요. 이것도 되게 독특하네요. 꼭 새로 생겨나고 편리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느리게 살아가는 삶에는 또 그만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브로모화산이 있는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산을 찾기 전 들른 곳은 고원마을 또사리. 브로모화산의 여행은 보통 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고원 기후라 날씨도 너무 덥지 않고 상쾌합니다. 브로모는 그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는 활화산. 활화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먼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성스러운 활화산으로 여겨진다는 브로모. 저도 이제 그 화산을 곧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바스로안 지역에 위치한 또사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 브로모 화산에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을인데요. 이 화산이 인도네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여행자들이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화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유명한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사리 마을에 들어서니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지프차. 화산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마을 광장엔 지프차가 한가득입니다. 아빠 까바르. 할로, 안녕하세요. 여기 차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Ini nanti untuk ke Bromo, kita nanti harusnya naik mobil seperti ini. Harus pakai mobil yang seperti ini. Iya, harus. 혹시 저도 타고 혹시 가볼 수 있을지. 아, 정말. Y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아, 네. 활화산이란 특성 때문에 브로모 여행은 보통 지프차를 빌려 가이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색색깔 지프차들이 줄줄이 화산으로 향합니다. 마을에서 화산까지는 차로 약 1시간가량. My name is 독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Ba You. Yu. What means? Yu means is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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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ind is like a Like hurricane. yeah, like something like that. Oh. So 화산에 가까워질수록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욱한 안개에 창밖도 보이지 않고 급기야 비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멀리 그 모습을 드러내는 브로모. 본격적인 여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산지대를 둘러보기 위해선 말이 필요한데요. 화산재로 이루어진 땅이라 걸어가기엔 무리가 있답니다. 말을 타보는 것도 처음. 오늘 여러모로 처음인 것들이 많습니다. just following the move of the horse. 오케이. 그렇게 말을 타고 몇 미터나 움직였을까요?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저희까지 갈 수 없어요? Ya, makanya ya nggak apa-apa gimana ya bentar aja. 브로모는 아직도 활동 중인 활화산. 그런데 오늘 그 활동 모습이 심상치 않답니다. 산은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토해냅니다. 화산재도 멀리까지 날립니다. 더 이상은 출입 금지. 아쉽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을 텐데. 브로모를 눈앞에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립니다. 기대가 컸기에 그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렇게 아쉬운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온 신경은 화산과 날씨에 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산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산의 전체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전망대로 먼저 향합니다.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좋을 때 봐두기 위해서입니다. 브로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 오! 과학책에서나 봤던 검은 연기를 내뿜는 화산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산은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들로 골을 이루고 있고 흰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돕니다. 마음을 압도하는 경이로움. 그렇게 저는 브로모와 마주합니다.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되느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의 의지입니다. 어제는
화산재의 비도 맞고 아예 여기 안개같이 이제 구름이 완전 껴있어갖고 전혀 이 장면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건 진짜 보기 흔한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되게 감격스럽고 정말 좋네요. 브로모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신성한 산으로 불립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고 저쪽에 빛이 비쳐가지고 갈라지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흔히 하와이에서 볼 수 있는 화산 형태랑 굉장히 비슷한데 저게 저는 거인이 정말 커다란 거인의 팔뚝에 갈라진 힘줄 혹은 핏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게 만나서일까요? 저는 이 풍광 앞에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Jadi kita setelah ini kembali ke mobil, kita turun sampai ke sana, baru sampai parkir di depan sana, di depannya Gunung Bromo. 이제 어제 제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던 화산지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 길. 날씨는 아까보다 훨씬 맑습니다. 오늘은 가까이 와도 좋다. 그렇게 브로모가 저에게 허락을 해준 느낌입니다. 브로모 화산을 포함해 3개의 화산이 모여있는 이 일대 역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안 검은 흙들은 화산의 폭발과 함께 만들어진 화산 모래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브로모입니다. 저같이 어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여행자들이 많았던 까닭일까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이 오는 곳이라서 여기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서 활동성 있는 화산이 드물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화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Thailand. Thailand. yeah. Thailand. Yeah, it's amazing. It's amazing. You know, when we see on TV show, it looks small, right? But when we come to see the real things, you see, it's big, bigger than what we have thinking before. It's unbelievable. Yeah. 브로모는 화산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화산이 변덕을 부리기 전 얼른 말을 타고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화산이 더 가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화산재가 한 번씩 많이 분출되는 게 특별한 일인데 그러고 나면 여기 이제 새로운 흙이 계속 덮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날 또 그 해는 농사가 또 잘 된다고 합니다. 왜 나일강이 한번 범람을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농사가 워낙 잘 돼가지고 이집트가 그 인구 부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화산이 한번 쏟을 때마다 그 미네랄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풍부한 흙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해는 또 농사가 잘 되고 아마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마디로 화산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는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행성으로 떠나온 것일까요? 사람이 지구에 등장하기 전 마치 태초의 지구처럼 혹은 마치 세상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이국적이고 낯선 풍경입니다. 오, 저기 오니까 또 다르네 느낌이. 와, 여기는 여기 우기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이게 재들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토양이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마치 약간 작은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처럼 물이 흘러간 자국들이 다 있고 워낙에 이제 토양이 무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더 가까이 화산으로 다가가는가 싶었는데 Kita nggak bisa naik ke atas, lebih baik kita di sini saja lebih aman. Tapi jangan bersedih, kamu masih beruntung bisa mendapatkan momen seperti ini ya. 힌두교의 신 브라흐마의 이름을 딴 신성한 브로모 화산. 아쉽지만 브로모가 저에게 허락해준 것은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원래 전 저기까지밖에 못 왔었거든요. 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고생하면서 여기 왔더니 대자연이 브로모산이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화산의 모습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수없이 많은 자료와 책을 통해 화산을 봐왔지만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직접 걸어본 화산은 또 달랐습니다. Oh, very special. Yeah. Okay. Thank you, Dan. Today is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me. Yeah, me too. It's nice to have an experience with you. Mhm. So Thanks our for- trip is finished, yeah, Yeah. for today. So I will go home to my brother house, and yeah, I will do my activities. And then sorry, but can I go with you and can I see your family? Yeah, sure, if you want. Really? Yeah. Oh, thank you, thank you. If you want. I really want that. Okay. Oh, yes. Okay. Oh, Just okay, follow okay. me if Okay. you want. Yeah. Okay, thank you. 이틀 동안 함께하면서 정도 든 데다가 화산마을 사람들의 삶도 궁금했던 차에 잘 됐습니다. 바유 씨의 가족은 처음 만났던 또사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화산 가이드로 일하거나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보기에 작은 마을 같지는 않은데요. Yeah, actually, in this village, the population of the people here is around 3,000. 3,000. Yeah. 오, In a all village, in a all big village. 예.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전혀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산 밑에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해놨다. 야, Livery. 컬러풀, so colorful. This house? Yeah.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안에? 안녕하세요. Selamat datang. He's my brother. 안녕하세요. Selamat datang. He's the wife of this brother. 안녕. 안녕하세요. He's my nephew. 가유 씨의 가족은 수줍은 듯 따뜻하게 저를 맞아줍니다. 할아버지. 아빠 가발. 아빠 가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여기서 사셨는지 궁금해요. Sudah lama, sudah mulai kecil, mulai apa ya, sudah mulai nikah sama Bakung ini. Terus punya anak Yumi, cucu Erin. Anak saya 3, itu menantu, Mas Joko menantu. 미처 이야기도 다 나누지 못하고 바유 씨의 형이 급하게 일어섭니다.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Mau ambil kentang di kebun. 그럼 제가 혹시 같이 가서 좀 도와드릴게요. Boleh. 고산지대가 흔히 그렇듯 이 마을에도 제대로 된 논밭은 드뭅니다. 대부분이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밭입니다. 가족은 여기서 주로 감자 농사를 짓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농사라고 보기엔 어렵답니다. Ini cuma sayuran dan kentang saja. Untuk tanaman padi atau segala macam nggak bisa. Soalnya kondisinya cuacanya juga di sini lebih ekstrim, lebih dingin. Terus kalau sudah musim kemarau sangat kering.
그래도 저마다 작은 밭을 잘 일궈서 계단마다 작물들로 빼곡합니다. 이만한 땅에서 나는 감자는 식구들이 겨우 먹을 정도. 내다 팔기에는 모자란 양입니다. 그래도 감자가 제법 토실하니 괜찮습니다. 이건 오늘 저녁거리가 되겠죠? 온 가족이 총출동했는데 저만 멀뚱히 지켜보고 있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심심합니다. 아버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silakan. 이렇게 맞죠? 이렇게. 오 엄청 많아. 땅 반 감자 반이야 진짜. 감자가 어쩌면 크다. 한번 곡괭이질에 감자가 우수수. 감자가 이렇게 많아. 지금 영양분이 화산에서 계속 분출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천연 비료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땅만 만져봐도 적당히 촉촉하죠. 여기 한랭하죠. 정말 여기는 풍요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은 공평하다는 걸까요? 좁은 계단식 밭을 준 대신 농작물이 잘 자라는 좋은 토양도 같이 줬습니다.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도전해봤는데 아무래도 무리였던 걸까요? 거의 뭐 이거 너무 가벼운데요? 이 정도는 뭐 한 끼 식사로 충분하죠. 이 무거운 걸 들고 이 좁은 길을 매일 오르내리다니 세상엔 쉬운 일 하나 없다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간만에 힘 좀 썼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붙잡는 통에 점심까지 얻어먹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를 다 해주셨네요. 이거 아까 캤었던 그 감자. 오, 빅포테이토 너무 좋다. 감자 옆에 있는 건 산발이라는 전통 소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방인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눕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오랜 관습이 이 마을에선 아직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니 저도 한 식구 같습니다. 감자는 원래 맛있는 음식이지만 확실히 아까 제가 직접 이걸 캐오는 과정에서 제 땀과 눈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화라산 바로 아래,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가요? Kalau Bromo, Gunung Merapi tidak takut kami. Soalnya kami percaya nenek moyang kami itu percaya Gunung Bromo tidak akan pernah membawa bencana, tapi akan selalu membawa berkah. Walaupun sekarang kondisinya kayak begini, tapi bukannya memberikan bencana, tapi memberikan berkah. Itu aja. 화산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ati-hati. 바이바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브로모산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는 아름다운 수중 풍경으로 다이빙 포인트로 불리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이 바탄가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루손섬의 남서부에 위치한 바탄가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은 다이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바닷속에는 아름다운 그런 풍광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 세계 다이버들을 매혹시킨 바탄가스만의 특별한 풍경. 그건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헬로. 저 바닷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타면 되나요? Hindi pwedeng nakasuot ka, kanya kailangan magpunta ka sa dive shop at magsuot ka ng wetsuit, dive suit. 지금 저쪽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가야 된대요. 어? 다이빙 수트와 장비는 근처 가게에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다이빙은 언제라도 설레는 일인데요. 저도 이곳에서의 다이빙은 처음입니다. 다이빙 포인트는 배로 50분 정도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찾은 이 바다 밑에는 아직도 화산이 활동 중입니다. 화산을 꼭 산 위에 올라가야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 저는 바닷속에서 화산을 만나려 합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스프링 버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래서 뜨거운 물에서 꽂히는 열속 분출구가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모래에서 계속 보글보글보글하고 유황가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제 눈으로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믿기지가 않네요. 스프링 버블을 우리말로 하면 온천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살아있는 지구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구가 숨쉬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 되게 지금 기분이 좋고 되게 설레요.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또 드디어 바탄가스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수를 시작하는데요. 수중으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산호초의 바다. 유유자적 헤엄치는 거북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저 깊은 바닷속 온천수처럼 솟아나는 스프링 버블을 봤습니다. 이것은 흡사 거품의 바다. 이제껏 다이빙을 통해 많은 바닷속 풍경을 만났지만 마치 거품 커튼이 드리운 것 같은 이런 풍경은 또 처음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숨결일까요? 이 스프링 버블 역시 화산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한 증거입니다.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 저 깊숙이 뜨거운 화산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만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바닷속에서 삶은 계란을 만들어 먹는 것. 날계란을 가지고 와서 파묻으면 온천수의 열기로 계란이 익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온천에 가면 먹게 되는 온천 계란을 바닷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묻어두었던 계란을 파냅니다. 이게 정말 익었을까요? 놀랍게도 계란은 잘 익은 반숙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다 밖으로 나가야 할 시간. 다이버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이제 공기방울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래 아무도 없는데 흙에서 저 모래에서 그런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정말 지구가 계속 숨을 내쉬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오케이. Masarapnya masarap. 네. 진짜 그 달걀. 와. 가져오는 내내 맛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야, 진짜 딱 맛있는 상태로 익었어요. 잘 익은 반숙입니다. 제 건 좀 오래 두었더니 완숙이 됐네요. 너무 예뻐. 그죠? 화산의 열기로 익힌 계란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또 다른 지구의 반쪽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거품 속을 유유히 헤엄쳤던 오늘의 바다를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화산을 보러 갑니다. 바탄가스에서 차로 5시간. 그곳엔 필리핀의 유명 화산 피나투보가 있습니다. 피나투보는 1991년 큰 폭발이 있었던 활화산입니다. 이는 20세기 있었던 지구상의 모든 화산 활동 중에 2번째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화산재가 휩쓸고 간 자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피나투보입니다. 우선 가이드를 찾아야 합니다. 피나투보 산에 혼자 갈 수 없어서 반드시 가이드들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대중교통도 없고 걸어가기엔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이드시래요. 제가 이번에는 좀 이분의 신세를 많이 지겠네요. 진짜 차고 이렇게 높게 놓은 지프를 타고 가네요. 피나투보 산은 정말 분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길 자체를 이렇게 닦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오프로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차를 타고 가야 되나 봐요. 뉴스를 통해서만 보고 들어왔던 피나투보를 직접 보러 가는 길. (20년이) 지났지만 그날 대폭발의 흔적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Yung normal sir. Yung katulad dun yon, ganun. Pero nung pumutok sir, naging 산 lahat, wangit. 이런 걸 이제 아하르라고 하는데, 화산이 터지고 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먼지들도 나오게 될 거고 화산 돌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쇠설물들이 비가 왔을 때
이제 홍수가 난 것처럼 혹은 산사태가 난 것처럼 진흙이 거대한 빙하처럼 쓸고 지나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지역이 지금은 그냥 하얀색 흙들로 뒤덮인 평화처럼 보이지만 위성 사진으로 보면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린 그 화산 쇄설물들의 흐름이 보여요. 여기가 바로 91년 분출 이후에 생겨난 지형인 거죠. 거대한 폭발이 있은 후 쏟아져 나온 용암과 화산재가 마치 강과 같이 흐르고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낸 지형.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기입니다. 화산 분출물이 쏟아져 나온 시간만 해도 14일. 분출된 화산재가 지상 35km까지 올라갔으며 그 양은 무려 50억 톤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분출물이 태양빛을 가려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2년 동안 0.5도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한때 계곡이고 숲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는 중간 눈길을 붙잡은 풍경이 있습니다. 와, 저기 좀 보세요.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저기 저렇게 산을 깎아놓으면 중간에 지층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지층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화산재가 계곡 위로 순식간에 200m나 쌓였기에 지층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맹렬했던 화산 폭발, 그날의 흔적입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고, 험한 길이 예상이 되네요. 2 kilometers. 2km. Yeah. only 2km. Yeah. Walk. 어때요? 오케이. 저기 돌들 좀 보세요. 얘네들이 화산이 분출하면서 같이 밖으로 나온 돌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몇 억 년은, 어쩌면 정말 오랜 시간을, 10억 년 이상을 땅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얼마나 바깥 공기를 쐬고 싶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요. 알록달록 알록달록 한껏 치장한 것 같이 너무 예쁘죠?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생태계도 서서히 복원되는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듯 보입니다. 이런 형태, 이제 풀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무는 아직 못 자란 거예요. 보통 산림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 풀들이 먼저 나고, 그다음에 양수림이라고 하는 뭐 소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참나무 같은 음수림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나무가 자라기에는 그 정도로 생태계가 복원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오! 우와! 우와! 대박! 산 정상, 피나투보 화산의 칼데라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서 봐왔던 회색빛의 라하르 지대와는 정반대의 청록빛 호수. 인간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풍광. 그 앞에 서자 경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진짜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신기한 곳 많이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화산만이 주는 독특한 풍경들이 있어요. 딱 오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이거 뭐 나는 화산을 공부했고 안 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야, 여긴 진짜 다르다.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그런 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화산 폭발이 있기 전 피나투보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사진들이 이렇게 있네. 여기 변천사가 셀피 픽처. For first, second, third. 카롤리나 이게 어떻게 이 부분에 산이 날아갔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엔 여느 산처럼 정상이 있었네요. 야, 진짜 엄청나게 날아갔네요. 아니 이걸 사진으로 봐도 여기에 꽉 찼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와, 진짜 대단하네. 약 25만 명의 집을 빼앗고 9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폭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화산재가 훑고 간 이후 여기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Wala naman po, pero history po kasi siya sa school dito. So lahat po, ang alam lang po na 1991, pumutok po siya. Tapos after nun, na-form na po itong dinaanan natin. 이 에메랄드빛 칼데라호 역시 그날의 거대한 폭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물 색깔 진짜 신비해요. 여기 진짜 맑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연두색이고 조금만 더 가면 저기는 와, 청록색. 아니 진짜 맑다. 와. Very deep. Yeah. I think so. 진짜 예쁘다. 색깔이 어쩌면 이렇지? 머리로 알고 이해했던 것과 제가 경험하며 깨달은 그것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덜컹거리며 달려왔던 길의 촉감,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던 칼데라호의 물. 이제 피나투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저에게 남을 겁니다. 놀라웠던 피나투보 화산을 떠나 제가 향한 곳은 선 반대편의 미날론가오 국립공원입니다. 마닐라 근처에서 몇 남아있지 않은 자연계곡으로 유명한 이 국립공원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계곡은 페나란다 강을 따라 약 16m 높이의 석회암 절벽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요. 화산을 오르락내리락 힘든 여정을 계속해왔던 저는 잠시 이 계곡에서 쉬면서 자연을 즐길 생각입니다.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미나론가오 국립공원입니다. 1967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깎아지를 것 같은 석회암 절벽이 있고 그 아래 너무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필리핀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이곳으로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신비로운 느낌의 석회암 절벽. 화산지대와는 달리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그야말로 시간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와, 저기 석회암 절벽 좀 보세요. 와, 절벽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일렬로 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수위가 거기까지 높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더 많이 침식이 됐었던 흔적이 저기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미날롱가오는 원래 필리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였는데 최근엔 SNS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된 해외 관광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탐험하는 것도 좋지만 가이드를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줄 가이드는 봉이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약간 무섭네. 여기. 아니야 나는. Just zip line. 예. 호기롭게 짚라인을 타보기로 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짚라인을 타봅니다. 멀리서 보기엔 저 정도 높이쯤이야 했는데 막상 닥치니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No problem. 지금 심장이 좀 빨리 뛰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절경이고 너무 좋은데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거기다 줄이 하나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헬로. 지금 여기 이거 짚라인 타러 오신 거예요? First time, so hopefully hindi ako matatakot. Hopefully I won't be scared. 그러면 먼저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먼저 가시는 게 왠지 더 좋을 것 같아요. Okay, sure. 굿노. Sure. 짚라인은 흡사새처럼 앞을 향해 날아가는 모양으로 타는군요. 야, 잘한다. 이게 너도 타는구나. Naninibago, takot. Scared. 그렇죠. 저만 무서운 건 아니었죠. 이거 속도도 생각보다 빠른데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무슨 옛날에 그 뭐라고 하죠? 종이컵으로 컵 전화 했었잖아요. 실전화. 그것처럼 저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진동이 전달되고 있네요. 무서워요. I'm heavy. No. 세상의 모든 첫 경험은 두렵기 마련이겠죠.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우리 가이드가 동행을 자처합니다. 좋다. 재밌겠다. 인류의 오랜 수건이었던 하늘을 나는 걸 드디어 제가 해봅니다. 무서움도 잠시 발밑으로 아름다운 계곡이 펼쳐집니다. 이제껏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세상. 이런 게 짚라인을 타는 재미였군요. 하늘을 나는 게 이런 거구나. 새들은 항상 이런 광경을 보는구나. 진짜 시원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계곡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약을 타고 말이죠. 아까 하늘에서 미날롱가오 공원의 전체를 봤다면 이제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차례입니다. 이 카약은 두 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를 저어가며 석회암 절벽지대를 지납니다. 흔히들 기암괴석이라고 하죠. 기묘하게 생긴 바위와 돌을 말하는데요. 기암괴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입니다. 지나며 보니 이 절벽엔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있는 동굴들도 이 지형에는 여기저기 곳곳에 어떤 부분은 입구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입구조차 발견되지 않은 동굴들이 아마 되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절벽 틈 사이로 조금씩 조그만 입구들이 보여요. 이 절벽 어딘가에는 아직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동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험의 재미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재밌었어요. 덕분에 진짜 너무 재밌게 놀고 저 새로운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Okay. Thank you sa susunod na balik mo dito. Kasamahan niyo rin. 오케이. 땡큐. 바이. 이날론가오 국립공원에서의 즐거운 한때를 뒤로하고 저는 다시 바탄가스로 향합니다. Seems like I'm so far, burning cold like a star. 바탄가스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 바다는 석양이 내려앉아 붉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풍경,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제가 향하는 곳은 북부 산악 지역에 자리한 사가다 마을. 제가 사가다 마을을 처음 본 것은 어느 잡지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강렬해서 언젠가 꼭 한 번은 이곳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것을 봤길래 그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사가다 마을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마닐라 북부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사가다 마을입니다. 해발 1500m 정도 되는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마운틴 뷰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 필리핀의 스페인 정복자 시절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페인의 문화의 느낌은 거의 없고 이 마을만의 전통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정복자들도 찾아오지 못했던 깊고 험한 산골. 하지만 오늘날의 사가다 마을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이곳의 인구도 제법 늘었다고 합니다. 사가다 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이곳 관광 안내소에서 가이드를 구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여행자들이 이 인포메이션 센터에 거쳐가지고 가이드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가이드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인터넷을 통해 가이드를 예약해놨는데요. Ako po ang guide po na papunta po doon sa Suwagin po. Sa Ipogali. Pero pag andun po tayo, pababa po yung lakad natin pababa. Pagbalik natin paakyat. 처음 멜빈 씨가 안내해준 곳은 누구나 처음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사가다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데요. 깎아지른 절벽, 뭔가가 촘촘히 그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체 뭘까 가까이 가보니 세상에 이건 죽은 사람들의 관입니다. 이 절벽이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어떤 관 옆에는
의자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관들을 봤을 때 저쪽에 뭐 숨바드라고 써 있는 저 작은 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어린아이가 혹시 묻힌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73살 먹은 할머니래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좀 쭈그리게 해갖고 이렇게 쭈그리게 해갖고 안에 들어가게 한 거고요. 저기 걸려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 생전에 유언으로 돌아가셨을 때 의자를 같이 매달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매달하는 상태고요. 관을 매다는 이런 장례 풍습은 북부 산악지대 이고로트족의 전통이라는데요. 이 부족 순수혈통을 가진 이들만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답니다. 뭔가 조금은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 때문일까요? 이 절벽 묘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Amazing na dating from ilang years ago pa siya. And then ganyan pala yung way of life nila. 이 마을 곳곳에는 이런 절벽 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례 문화는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내세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약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늘로 가야 된다. 하늘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절벽에 매단 것도 어쩌면 비슷한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곳을 향해 갑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곳. 바로 사가다 마을에 있는 지하동굴 수마구잉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입구입니다. 진짜 큰데요, 규모가. 입구에 그냥 입을 하고 벌리고 있네요. 와, 이거는 와야지 볼 수 있어요. 이런 뷰. 기대했던 것보단 별로라고요? 잠시만 더 기다려보세요. 동굴에선 아직 석유 램프를 사용합니다. Madilim sa loob kaya kailangan po yung ilaw na lamparan. 이 동굴엔 아직 관광객을 위한 계단이나 조명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원시 형태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거죠. 수마고잉은 석회암 동굴. 아직 동굴 끝까지 여행 코스가 개발되지 못했을 정도로 깊습니다. 어쩐지 두근두근하죠?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막 설레요. 너무 멋있어요. At saka yung meron po dito sa loob po dito sa Sumaging Cave, yung mga paniki lang. Kung may malaglag po sa katawan niyo po ng mainit at saka malamig, alam niyo na. 뭔가 으스스한 느낌의 새소리, 그게 바로 박쥐였네요. 저기 진짜 개도 소리가 들려서 뭔가 이제 저 위쪽에 박쥐들이 잔뜩 있어요. 이 박쥐똥을 맞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똥이야? 이게 똥인 거야? 오케이. 저는 이런 행운은 바라지 않았는데요. 장이 건강하네요, 박쥐들이. Hello. Good luck. You been there? Yeah. We you just came up. just came up. We just finished. Oh, yeah. But it's really great. Really great. How's over there? Tiring, but the best. It's amazing. You'll enjoy the view. And be careful with your shoes. Yeah. You might run into some water. Oh, okay. Bye-bye. Have fun. 이제 거대한 지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간대요. 아니 왠지 신발을 벗으라니까 뭔가 더 흥미로운 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동굴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신발을 벗고 움직여야 합니다. 옷이 물에 젖는 것쯤도 각오해야 합니다. 진짜 특이하다. 원래 이런 모양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거대한 구조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스무스한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위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오로지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이런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많아서 동그란 바위들 중에는 이름이 붙은 것들도 많습니다. 장엄한 커튼 모양의 이 바위는 왕의 커튼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석회 동굴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 위에서 늘어뜨려진 돌이죠. 말하자면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얘네들은 종유석이 될 거고요. 여기 아래 쌓여가지고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석순이 될 거고요. 이렇게 종유석과 석순이 서로 자라다가 만나게 되면 이제 기둥이 되거든요. 그럼 석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탄산칼슘은 물에 안 녹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하수가 이산화탄소를 머금는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물에 녹게 되거든요.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 녹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위가 물에 녹는다는 건 안에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거대한 지하 동굴을 마주하고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탐험을 꿈꿉니다. 어린 시절 품어왔던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잊어버렸던 탐험가의 꿈이 오늘 이 동굴에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Hello. You enjoy this? Yeah, sure. You It's can a do different kind of anything, experience because you just walk in the cave, but here you really experience Yes, yeah. rocks, nature. Yeah. And you get wet and you. Okay. 저 역시 많은 동굴을 찾아가 봤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한 건 처음입니다. 대부분 동굴은 보호를 위해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만질 수는 없고 눈으로만 봐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수마고잉 동굴 탐험이 재밌는 건 마치 탐험하듯이 동굴을 돌아볼 수 있어서입니다. 어떤 코스를 따라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들어가야 되죠. 밧줄 타고 내려와야 되죠. 한 번씩 만져봐야 되죠. 미끄러져야 되죠. 이런 말 그대로 동굴의 그 있는 그대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인근 필리핀 사람들이 일본군을 피해서 이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답니다. 이건 또 다른 모양의 바위. This is the rice terraces to Banawe. Banawe rice terraces. 라이스 테라스는 필리핀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경관, 계단식론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바위는 라이스 테라스를 닮았습니다. Pagkatapos yung picture taking po dito, pwede po tayong akyat na po patas. 이제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아쉽네요. 자연이 만든 정말 독특한 이런 곳에서 조금만 더 즐기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의 탐험은 끝이 났습니다. Oh yeah. Yeah, stay put. 동굴 안에서 봤던 독특한 바위 모양 라이스 테라스 기억하시죠? 이제 진짜 라이스 테라스를 보기 위해 저는 바나웨로 갑니다. 바나웨는 층층이 이어져 있는 거대한 계단식론 라이스 테라스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라이스 테라스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지폐에도 이 라이스 테라스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필리핀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이 논을 만든 건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 이푸가오족입니다. 저는 지금 바나우에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계단식 논, 즉 라이스 테라스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논이 무려 2000년 전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 전 이전이면 그때는 제대로 된 철기도 없었을 시절이에요. 석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계단식 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진짜 경이롭기만 하네요. 이건 필리핀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 지프니입니다. 저 지금 라이스 테라스를 좀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 차를 타고 가는 건가요? Yeah, you can ride here or go Bataan. Here? Yeah, here or inside. 아, 차 타고 가는데 위에 타고 가도 된대요. 이 차는 관광객은 물론 바나웨 주민들 역시 애용한다는데요. 좀 더 경치를 잘 보려고 차 지붕에 올라탔습니다. 절벽 아래 저렇게 집들을 세워놨어요. 아, 너무 좋다. 저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경치 진짜 못 드실 것 같아요. 구불구불한 길이라 차는 속력을 내지 않고 천천히 달립니다. 해발 3,000m에 가까운 코르디에아 산맥과 그 사이사이 자리한 집과 논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푸른 바다와 화산도 아름다웠지만 이런 산악지대의 풍경도 놀랍습니다.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그렇게 달려 마침내 라이스 테라스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걸어서 40분을 더 올라갑니다. So here you can see the view. It's over there. 오케이. 오, 야 진짜. You can look here. 진짜 대단해. 산비탈을 따라 띠 모양으로 구불구불 그렇게 끝없이 논이 이어집니다. 이 엄청난 계단식 논의 면적은 약 13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재래식 농기구만으로 사람이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무려 2000년에 걸쳐 만들어낸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고 되게 깊은 산이에요. 보세요. 여기 와, 이런 산이 정말 길도 없을 것 같이 생긴 이런 산을 개간해서 이런 농지를 만들고 와, 정말 대단하다. When they harvest rice, they keep the rice for family food only. They don't sell rice. Ah, really? Oh. They keep them. Why? So that they have food for whole year. Because they plant only once a year. Yeah.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에는 그것만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겠죠. 2000년 전에 처음 개강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살아오면서 잉여 작물이 생겨서 그걸 팔아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했을 테니까 여기는 정말 시간이 그대로 멎어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눈길을 뗄 수 없는 풍경. 그래서 교통 불편한 이곳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겠죠. Hello. Hello. It's so beautiful because the green of the rice field is incredible, I think. And it's the first time in my life I saw that, so I'm very, very happy. 이곳에 계단식 논을 만든 것은 원주민인 이푸가오족. 저는 그 이푸가오족의 신비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 놀라운 풍경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논농사를 위해 필요한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그 첫 번째입니다. So when strong rain come, all water pass here to go to the river. So because if they stay in the terraces will full and some erosion. 산속의 폭포에서 이어진다는 수로. 이들은 물의 흐름을 고려해 수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규모도 생각보다 컸는데요. Here wall of the terraces. So they are high. You see that's around 7 meters. The wall. So purely wall in Batad are made of stone. 이 논둑의 길이를 다 합치면 2만 킬로미터 이상,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더 작게 돌멩이를 짜맞춘 솜씨도 놀랍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이걸 처음 짓기 시작할 때 이 큰 돌들을 이렇게 짜맞춰서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푸가오족에는 바탕이라는 독특한 품앗이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2000년 동안 만든 게 바로 이 논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여기는 경이였어요. 경이롭고 인간이 정말 자연과 투쟁해서 쌓은 위대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건 좀 다른 게 보여요. 수고로움, 농부들의 수고로움,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할 때의 그 고생 이런 게 보이고 동시에 수확할 때 그 풍요로움 그리고 그 기쁨 이런 게 같이 보이네요. 이 바타드 마을엔 아직도 이푸가오족의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모내기가 한창이었는데요. 필리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이모작을 하지만 여긴 고산지대라 1년에 한 번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Tawid uhtuwe. Bagay ni lolok ini napangkin ni tatang kausan to may kanyak. 논이 이렇게 좁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기계를 사용하기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손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Okay lang po. Kung gusto niyo po. 모내기를 해보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들어가면 되죠? 완전 버섯 축제 온 것 같아 정말로. 아니 물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아래 요만큼의 흙이 있는데 푹 빠지는데 희한하게 따뜻해요 되게 흙이. 이렇게 해서 right? 오케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좋은데 그럴 거면 그래도 어떤 식으로 도살이 도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쌀을 먹고 산다면 한 번쯤은 모내기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지금 모내기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해보니까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하다 보니 속도가 잘 나지 않네요. Sa akin po, okay lang naman po dahil nun ganyan din po ako nun nag-practice na magtanim. 기회가 되면 이 벼가 있는 가을에 다시 한번 여기 와보고 싶습니다. 라이스 테라스는 저에게 어쩌면 그 압도적인 풍광보다는 그것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대한 존경으로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볼케이노 어드벤처. 아시아의 화산을 찾아 떠났던 모험여행. 실제로 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많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잊지 못할 가슴이 벅차오르는 풍경을 만났고 살아있는 화라산을 눈앞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화산을 보는 것이 좋았지만 점차 화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풍경과 자연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모험이 아닐까요?